나머지에서 채워주고. 네, 오늘 풀 문제는 많이 있진 않네요. 네, 적당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가 금요일에는 테스트를 좀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끝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19번이고요. 정적분의 19번일 거예요. 그쵸? 네, 정적분의 19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 지난주가 한창 너무 힘들고 더웠고 이제 좀 풀려가네요. 진짜 입추가 맞나 보다. 입추 지나니까 정말 좀 날이 풀리네. 저녁엔 또 선선하던데? 예.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절기를. 신기하긴 하지만 자, 대신에 옛날 사람들은 적분을 못했을 테니까 우린 적분하러 갈게요. 알았죠? 네. 자, 이 아이의 값을 한번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구하기에 앞서 옆에 fx에 대한 설명을 줬어요. f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충 그려보면 이렇고요. 또 올라가야 되나?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0부터 3까지인데 여기는 2까지고 그러면은 0부터 3범위 중에 0부터 2까지에 대한 fx는 이런 직선일 거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지금 2인 것 같거든요. 기울기 2죠. 그러니까 y는 여기서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에 fx 집어넣어 줘라 라는 거라서 얘 곱하기 2x 플러스 4.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알맞은 fx식을 넣어주라는 얘기겠죠? 그럼 2부터 3까지는 상수함수가 나올 거니까 상수함수 8이 나왔으니까 24x 이걸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를 적분하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6x 제곱 더하기 12x를 적분할 거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에다가 0부터 2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네, 16에다가 24를 더하니까 40이요. 자, 여기는 24x를 2부터 3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12x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2랑 3을 넣을 거예요. 이거는 12에 9 빼기 4를 넣는 게 훨씬 편해 보이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60이 되겠죠. 네, 답이 딱 100이 나오게 맞춰준 문제네요. 네, 19번이 네, 그래요. 답이 딱 100이 되게 맞춰준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35번으로 갈게요. 네. 앞전 거는 잘 풀었다는 느낌들이니까 괜찮기는 한데 네, 35번이요. 다음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는 3x의 세제곱 0부터 1까지 x-1의 ft dt입니다. 자, 이 문제는 틀릴만 했는데 일단 먼저 볼게요.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죠. 내부에 중심 문자 t인데 x가 속해 있네? 얘는 상수인데?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얘 둘이 곱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t dt 빼기 다시 0부터 1까지 ft dt로 좀 묶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마음먹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곱한 거를 제가 분리했고요. x는 여전히 상수니까 앞으로 좀 나오겠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상수였던 x는 나왔어요. 근데 밖에서는 얘는 또 밖에선 또 중심 문자네요. 그쵸?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잠깐만 0부터 1까지 ftdt도 가만히 보니까 상수라서 얘를 지금부터 c라고 줄게요. c인가봐. 그럼 다시 한번 fx를 쓰게 되면은 3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 곱하기 x 빼기 c라는 식이었구나. fx 이런 식이구나 알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f라는 함수가 이 상자가 뭘 집어넣으면 세제곱해주고 세배해주고 c를 곱해서 빼주고
다음에 그냥 또 C를 빼주는 I였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의 FT는, T를 넣었어? 그럼 T를 세제곱하고 3배 해주고, 다음에 T에다가 또 C를 곱해주고, 다음에 C를 빼주는 함수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C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하면 4분의 3 T에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C,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0부터 1까지 쪼라라라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C 더하기 4분의 3이 될 거고, C 어디 갔어? 이게 C니까 넘어가면 4분의 3C가 2분의 5, 4분의 3이 2분의 5C가 될 겁니다. 따라서 C는 20분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네요. 10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C가 10분의 3이었구나. 알고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1까지 방금 내가 구했네요. 0부터 1까지 fx, dx 구하라는 게 C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만 t로 바뀐 거니까 C 10분의 3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했으니까. 계산 실수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10분의 3 맞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 아이씨 뭐야. 네. 이거 플러스예요? 네. 예. C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은 맞아요? 정답이? 네, 맞았죠. 마지막까지 주아가 진짜 맞나 하고 쳐다보는 게 좀 약간 인상적이어서. 잘했어. 그냥 한번 실수하면 또 실수할 수 있지. 예, 어쨌든 간에 2분의 3이 맞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36번 질문이 또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36번을 풀 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알겠는데 좀만 생각을 좀 더 잘해보지.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fx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써보고 싶대요. 다시 한번 써보고 싶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fx가 똑같다는 이미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좀 이제 자리를 좀 바꿔볼까요? x를 좀 뒤에다 놔볼까요? 곱하기 x 놔보면은 뭐야, 얘가 a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0부터 2까지 얘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 ft dt 얘가 a잖아. 얘가 b잖아.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0부터 1까지 ft dt 어차피 얘도 상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f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상수가 있을 건데 둘이 어쨌든 다른 값일 거고 걔네가 a, b라고 정의됐으니까 우리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대로 다시 넣어서 첫 번째 거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아니죠. t를 집어넣었으니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를 적분하면은 이게 이제 a가 나오고 4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다시 한번 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를 한 거 dt가 b가 나오겠네? 라고 하면은 a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적분하고 2를 집어넣을게요. 적분을 차차작 하고 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16 더하기 원래 4a 더하기 4b 아니야? 4b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a, 오케이. 그 밑에 거는요 3분의 4 더하기 2분의 a였는데 2a 더하기 4b 얘가 b가 나오게 되겠네요. 위아래 연립하면 이제 a, b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님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적분이든 뭐 미분이든 간에 제대로 이론을 좀 배워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는 얼추 아실 거예요. 이제 귀찮네. 2배, 3배 해야 되겠지? 이런 건 딱 행렬로 역행렬 때려가지고 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들 역행렬도 안 가르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6a, 9b,
마사. 밑에서 위를 빼면은 b가 3분의 20? 예. 예, b가 3분의 20. 뭐 구하는 거야, 근데? 네. b가 3분의 20이면요. 여기다 넣자. 여기 좋다. 3분의 20을 넣으면 2a 플러스 22 마 3분의 4니까 a가 마 3분의 32? 네, a가 마 3분의 32. ab 더해보면은 마 4가 되겠네요. 네. 예, 좋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시험에도 이 정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하고 분수도 많고 야 적분도 계산해야 돼, 또 연립방정식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그러므로 애초에 기말고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수많은 좀 테크닉들을 배워 나가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어 제껴보자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6번까지 해봤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50번, 60번, 70번. 뭐야 이게? 맞네? 50번, 60번, 70번 요 순으로 할 건데 61번 이쪽은 그거 대표 문제를 제가 내준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50번, 60번을 먼저 보면은 이제 질문은 끝났어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가 걱정되냐면,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까 여름방학 미적분 교재를 제가 쉬운 걸 가져왔는데,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은 고쟁이로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때도 역시 그룹 스터디를 할 것이고, 참고로 말하면 학기 중에 하는 그룹 스터디는 일단 이번 학기는 비용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일단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비용이 생길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첫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판단해 보시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한다는 거. 방학 때는 왜 받았냐? 방학 때는 뭐 일단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학기 중에는 좀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일단 학원이 좀 그래요. 제가 우리 학원은 특징이 약간 뭐가 있냐면 학기 중에 좀 많은 걸 주거든요. 예를 들어 학기 중에 쌤 저 미적분 오늘 공부하는데 이거 하나로 부족하다. 저 여기 권쌤 그 부원장님 수업도 같이 들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들어라. 하고 원비를 더 안 받아요. 그 같은 과목을 2개 듣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더 학기 중에. 여러분들 성적 나오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이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학기에 민혁이가 이제 제 거랑 그 부원장님 거 2개를 같이 들었는데 원비는 이제 2배 안 냈거든요. 네. 왜 그러지?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오늘 또 우울하지, 민혁아? 왜 그래? 감기 걸렸어? 너 진짜 이번 그 방학 때 진짜 쉽지 않다, 진짜, 그치? 일단 알겠어요. 자, 0부터 x까지. 예, 가보겠습니다. 예, fx는 얘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바로 쓸게, x분의, 야, f't 적분하면 스몰 ft잖아.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밑에 있는 거 다시 써보면은? 근데 이거는 그럼 f'0이잖아. 나 f'0 구하는 거잖아, f0이 아니라. 그럼 f'x는 이거잖아. 이 적분한 다음에 x0 넣고 미분하면 x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7이네? 틀린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60번 하겠습니다. 60번. L부터 X까지 X-T, F'T, DT가
자, 얘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fx의 극대극소를 물어봤으니까 f의 극대극소를 물어봤으면 일단 f'x를 알아야 돼요. f'x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안. 1 먼저 넣어보자, 1. 영순이 먼저 해야지. 1 넣으면 빵. A가 나왔어요. A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쵸? 구하고 갑시다. 영순이 먼저 해야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f 프라임 t dt가 이거더라 라고 옆에 있는 왼쪽 y를 제가 분배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얘 미분 얘 그대로, 얘 미분 얘 그대로.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얘 없어질 거고 1부터 x까지 얘가 이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 혹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또 새로운 식이니까, 새로운 인테그랄 식이니까 1 한번 넣어봤는데 0, 1 넣으면 0이 나오니까 제대로 구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은 결국 왼쪽은 f 프라임 x, 자, 오른쪽은 12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프라임을 알았어요. 프라임이 마일과 1에서 두 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일 거고 마일과 x는 1에서 이제 마일과 1에서 네, 여기에서 그 값을 갖겠구나를 제가 이미 알았죠. 자, 문제에서 이제 구하기 위해서 뭘 보는데, 쌤, 이게 제가 fx를 구해보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c인데 제가 c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 어차피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극대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극대값은 8 플러스 c, 극소값은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c인데 어차피 두 아이의 차를 구할 때 c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답 16 그냥 나온다는 거죠. 적분상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61, 5, 9, 70. 그렇구나. 내가 그냥 이거 숙제 그냥 좀 줄여준답시고 좀 이렇게 띄엄띄엄 낸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이해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일단 그 문제를 풉시다. 70번을 풀고 합시다. 70번을 하고 합시다. 네, 이거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70번입니다. fx의 비슷한 문제로 계속 나오는 2x제곱 더하기 0부터 1까지 x-1의 ft dt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분배 법칙을 좀 하죠. 이 전체가 상수인 건 맞지만 분배 법칙을 하면 더 좋죠. 자, 2x 제곱에 분배를 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곱하기 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를 c라고 놓을 건데 상수니까 정확한 적분 범위가 있으니까 놓을 건데 그렇게 되면 fx가 이제 이렇게 써질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있죠. 앞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거보다 더 쉽네요. 그쵸? 앞전에 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여서 a, b를 다 구하느라 귀찮았는데 이 문제 일단 뭐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야 똑같이? c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식을 다시 0부터 1까지 t를 집어넣으면 2t제곱 c 곱하기 t 마이너스 c. 자, 이거고요. 자, 이거를 적분했더니 c가 나온다니까 어렵지 않군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c
빼기 c가 c니까 3분의 2가 2분의 3c가 될 겁니다. 네, c는 9분의 4가 되겠죠? 네, 마무리하면 되겠죠. 우리 c 구하는 거였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네. 예. 예,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숙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됐을까, 근데 진짜. 잠깐만, 왜 그랬지? 자, 한번 볼까요? 61번이요. 이걸 숙제로 제가 61번 풀어줘야 되는 문제구나. 61번 풀어줘야 될 것 같고. 65번도 한번 해보는 문제였군요. 61번, 65번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69번까지? 그래요. 69번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61번하고 65번을 두 개 한번 해드릴게요. 예. 61번 문제를 풀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1까지고요. 그 다음에 fx가 x부터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어떻게 푸냐면요. 이것들을 다 적분한 다음에 얘랑 얘를 대입해서 fx를 다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었다 하면은 적분한 게 이제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이니까,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 3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x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fx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x랑 x 플러스 1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1이랑 x를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로 풀면 좀 더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안에 있는 애를 그려볼게요. 널찍하게 그려볼게요. 얘네 그렸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의미가 뭐냐면, fx라는 친구는 이런 그래프를, f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요 범위로 적분해주고 있는데, 요 범위가 간격이 1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간격이 1짜리로 적분을 해봐라. 예를 들어 여기 간격 1짜리 적분했을 때 그때 적분 얼마냐, 이만큼 간격 1짜리 적분하면은 그때 적분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간격 1짜리 그 범위를 쭉 밀면서 스캔해서 보다 보면은 어디쯤에서 제일 작겠다, 어디에 제일 크겠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제일 작은 건 벌써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차 함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1로 딱 자르는 이 범위가 제일 작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눈이 있으니까 전체 거리가 1인데 딱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게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제일 작을 것 같아 라는 거 정도가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x가 마 2분의 3일 때 가장 작으려나 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x가 마 2분의 3이어야 걔부터 간격 1짜리 간 걸로 적분이 되니까요. 그쵸?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보다.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 마이너스 2부터 x에 넣을 수 있다며요. 마이너스 2부터 막 넣을 수 있다며요. 아무리 봐도 1일 때인 것 같아요. 1을 넣으면요, 1부터
2까지로 범위가 설정되죠. x에 1 넣으면은 1부터 2로 범위가 설정되죠. 그때가 가장 클 것 같죠. 이때가 최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미 그림으로부터 벌써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랑 1일 때가 최대인 거, 최소와 최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f의 마이분의 3을 구하려고 봤더니 좀 식이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 2분의 3부터 마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 거긴 한데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대입해 봅시다. 마 2분의 1 대입하면 마 8분의 1 4분의 3 빼기 마 2분의 3 대입하면은 마 8분의 27 더하기 4분의 27이네요. 그쵸? 마 2분의 3 여기에 대입하면은 그쵸?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8분의 26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4 나오게 되었네요. 최대 최소 빼는 거였나? 하여튼 최소를 구해보면은 8분의 48 마이너스 8분의 22 4분의 11 그러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1인 걸 얻었어요. 최소값.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라며요. 1부터 그럼 2까지로 나왔겠죠. 여기에 1 집어넣는 거야.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8 더하기 12 빼기 1 빼기 3이니까 얘는 정답이 16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최대와 최소를 구했고 두 아이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걸 4분의 이제 75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75 합이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는 문제였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봐봐요. 간격이 일정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안에 있는 걸 그린 다음에 그 간격에 맞춰서 쭉 스캔하는 걸 하다 보면 눈에 잘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65번은 다들 잘 풀었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게 있나 싶기는 한데 네. (65번입니다) 라지 f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예요. 근데 이건 결국 라지 f'x는 fx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결국 라지 f의 프라임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지 f'이 2차 함수인데 라지 f의 극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있는 그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결국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의 프라임이 이런 그래프니까 0, 2 근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극소값 구해달라고 하는 건 라지 f2를 구하라는 거고 라지 f2는 여기에 2를 넣어보면은 0부터 2까지 ft dt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이제 구하러 가시면 되는 거고 사실 뭐 그냥 구하는 거니까 뭐 엄청 어려운 건 없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최고차 관계수가 1짜리 2차 함수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6분의 8 답이 1번이 됐겠네요. 그쵸? 극소값이. 그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지금 0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t구나. 상관없는데 t-2 dt 라는 식이라는 걸 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도 마이너스 1 때문에 알게 된 거죠. 2차 함수 모른다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고 나면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숙제를 이제 앞에 안 풀어준 것들은 풀어오시는 걸 하고요. 잠깐만.
오늘 숙제 이게 뒤에 문제들 안 해온 사람이 꽤 많네. 65, 69, 70, 71, 71을 안 해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말았는데. 너 와서 다 했으면 다시 채점을 받았어야지. 체크가 안 돼 있잖아. 그래요. 민혁이도 그렇고. 윤이? 너 맨날, 용이? 야, 근데 너네 이거 72번 가능하냐? 괜찮냐? 괜찮다고? 야,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긴 한데. 72번 괜찮하다. 우함수 기함수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오늘 우함수 기함수 문제 하나도 안 했으니까 우함수 기함수 문제 이거 딱 하나만 풀고 진도로 나가보자. 72번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X 넣은 애랑 F에 X 넣은 애랑 서로 부호가 반대야? 이러면 기함수. 그 다음에 X 넣은 애랑 이러면 같으면 우함수. 그러니까 이제 F는 기함수고 G는 우함수다 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건데, 문제에서 HX가 이렇게 곱해져 있대. HX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HX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보자. H의 마이너스 X와 HX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X 넣은 거, G에 마이너스 X 넣은 거 해볼게. G는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다며. 우함수니까. F는 마이너스 X 넣으면 부호 바뀐다며. 부호 바뀐다며, 그치? 반대부호 마이너스 튀어나온다며. 좋아? 원래 X 넣었을 때는 이렇게 생긴 애가 마이너스 X 넣으니까 이렇게 되었네? 부호가 바뀌었네? H 기함수네. 기함수. 근데 얘들아, 기함수를 미분하면은 우함수거든? 생각해봐. 3차 함수를 그러니까 X 세제곱을 미분하면 2제곱이잖아. 그치? 세제곱 기함수인데 미분하면은 제곱 우함수. 그러니까 이제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겠지?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가볼 건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h 프라임 x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h 프라임 x가 나왔는데, 자, 얘는 우함수인데 얘는 기함수고, 방금 전에 했지만 우함수와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빵이야. 반대범위. 이건 우함수니까 3 앞으로 빼고 0부터 2까지를 또 2배 해주면 6. 그러니까 이제 쌤 제가요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라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죠. 어쨌든 인테그랄 안 풀리면 얘를 보면서 자, 이 아이를 적분한 거 hx고 거기에 0부터 2를 넣을 거니까 넣어보자. 그러면은 h의 2 빼기 h의 0인 건 알겠어. 까지는 알았어. h의 2는 문제에서 h의 2를 물어보네. 얘는 그럼 이제 몰라도 되는 거고, 이게 10인데 얘가 얼마일까를 모르잖아. 잘 들어봐. 얘들아, 다항함수라고 줬을 거야 역시. 얘들아, 다항함수들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잖아. 전체에서. 들어봐, 이거 좀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야.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기함수는 연속 미분 가능을 만족하는 함수인데 기함수면 자,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무조건 0,0을 지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데 만약에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기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며요. 그러면 우함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데 우함수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무조건 Y축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나 분명히 설명했다. 또 그냥 앉아있는 애들이 있네, 열받게. 개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말로 필기를 써야 되겠지? 쓰는 게 오래 걸려야 정상이잖아. 내가 지금 많이 불러줬으니까.
한번 볼래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기함수인 것도 있어요. y는 x분의 1 같은 애는 원점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원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함수거든요. 어쨌든 원점 대칭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얘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원점 안 지나도 원점 대칭이 되지만, 자,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줘야 됩니다. 원점 대칭이라 하면. 이게 좀 확장되면요. 어떤 함수가 3,1 점대칭이래. 그러니까 이 함수가, 오늘 왜 이렇게 3차 함수 이상하게 그려주지? 이 함수가 여기가 3,1 점대칭 함수래. 이 점에 대해 대칭이래. 얘 무조건 여기 지나야 돼요. 점대칭이라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네. 연속하고 미분 가능할 때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하고 연속하고 미분 가능인 걸 알았다고요? 어떻게 알았다고? 아니지.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을 알았어. 살짝 아쉬워. 집중해, 유찬이. 그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H형은요, 0이죠. 예, 이게 다항함수거든요. 원점 지나요. 그러니까 H2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죠. 네, 2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H0이 0인 거를 이제 원래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 72번까지 해봤고, 오늘 이제 정적분의 활용을 나갈 거예요. 아마 넓이 관련된 문제 스스슥 다 풀어드리고 나면은 속도가 남을 거고, 속도를 적당히 풀어주고 나면은 끝이 날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 숙제가 뭐 거의 끝까지 할 확률이 높고요. 조금 남았다고 해도 남아도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여러분들 금요일에 와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알았죠? 참고로 말하면요, 미적분 1은 다음 학기 정규 시험 과목이잖아요. 정규 그 과정이잖아요. 예, 우리 학원은 정규 과정은 모두 주관식으로 보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표정이 안 좋은데 좋아요? 약간 좀 무서웠는데 방금 나. 예, 주관식으로 볼 거고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본다는 얘기죠. 객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적2를 배웠다면은 그건 객관식이었을 텐데, 미적2도 주관식이 될 것 같네요. 송도고가 다음 학기 정규 과정이라서. 네. 뭘 한숨까지 쉬냐? 뭐 그냥 하는 거지. 네, 대수는 객관식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인공지능 수학은 시험이 없을걸? 있나 모르겠네. 부원장님한테, 아니, 학원에서. 부원장님한테 여쭤봐, 민혁아. 인공지능 수학 시험 보냐고. 왜? 그렇게 말하면 만들어주고 싶잖아. 보지 않을까? 진짜 약간 뭐. 활동부에 외우기만. 오, 그럼 잘 보겠네? 저는 저번에 보상 하고 싶은 저게 많아요. 뭐라고? 저번에 못 봤다고? 오, 오케이. 그러면 너 그거 1등은 이미 확정인 걸로 내가 말해둘게. 알았지? 좋아.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쉬는 시간 갖기 전에 공식 2개 정도만 외우고 갖도록 할게요. 어떤 공식이냐면요. 그 우리 지난번에 3차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3차 함수가 비율 관계가 2개 있었죠.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점선 치고 그 값에서 점선을 치고, 예, 그때 만나는 이 점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점선을 쳐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모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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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점하고 이런 점하고 이 점까지면 이제 뭐 1대 2다 뭐 이런 게 눈에 바로 보이시면 되겠고, 이해하셨죠? 모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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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3차 함수가 딱 정가운데 지나게 여기를 정가운데 지나게 만들었을 때 기준인데 그때 말했죠. 이봉우리 넓이 똑같아요. 생김새 똑같습니다. 점대칭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때 극값이란 여기까지 만나는 점 여기 대 여기가 1대 루트 3인 것도 잊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1대 루트 3이에요. 바깥쪽이 아니라 알았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4차 함수도 하나 알려드렸는데 4차 함수에게 접하면서 관통으로 갈 때 이 점과 극값이랑 근까지 자 여기가 3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3대를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말고 얘네 알던 거니까 오늘 배울 거는 비율관계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알아둬야 될 거. 자,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제 y는 뭐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근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자, 이 두 아이 그 근과 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간단하게 외우면 6분의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6분의 최고차항 그리고 두 근 사이의 거리 세제곱. 왜 하필 세제곱이냐? 야, 2차 봐봐. 이게 결국 이거잖아. 이게 결국 알파부터 베타까지 2차 함수 적분하겠다는 거 아니야. 2차 함수 적분하면 식이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3차에 베타 알파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적분하니까 근과 근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이고 6분의가 어떻게 나왔고 A가 있더라. 알았죠? 절대값 왜 붙였어? 내가 지금 여기 넓이라고 얘기했어. 넓이는 양수만 있으니까 절대값 붙인 거야. 3차 함수도 비슷한 게 있어. 3차 함수 예를 들어 자 이제 이렇게 하나가 접해야 돼. 3차 함수는 이게 알파고 베타일 때 하나 접해야 되거든. 그때 이제 여기 넓이 자, 여기 넓이 해줄게. 여기도 최고차 함계수 ax 세제곱으로 간다 치면 얘는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알파 바꿔줄게. 미안해. 자, 베타 빼기 알파 두 근 사이의 거리에 여기는 몇 제곱이겠어? 4제곱이어야지. 왜? 3차를 적분한 건 4제곱이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 보면 되겠어. 자, 3차 함수 접하는 것만이야. 이렇게 애매한 구간일 때 여기 넓이도 항상 뭐 여기 넓이가 막 저것처럼 공식에 쓸 수 있다. 노노야. 이거 안 돼, 얘는. 알았지? 꼭 접하는 근과 얘로 딱 알맞아 떨어질 때만이야. 근데 당연히 문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겠지. 얘는 진짜 많이 쓰인다. 알았지? 얘를 알고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알겠죠? 잠깐만 쉴게요. 네. 근데 너네만 진짜 좋다. 태도가. 대부분. 굉장히 좋네.